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그런 것은 간은 백혈구의 일종인 비림프이다. 자, 가보겠습니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했으므로 비림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형질세포의 항체 생산을 유도한 항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지금 항체들이 달라붙지 않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라 홍역 바이러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항원 소멸 후 동일 항원의 2차 감염이 일어날 때 항체 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억세포 때문이다. 맞는 보기죠.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간은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해당한다. 그렇죠? 대식세포가 나왔기 때문이죠. 대식세포를 가지고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대식세포 자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먹기 때문에 비특이적입니다. 니은 기억은 보조 T림프구이다. 그렇죠? 보조 T림프구에게 항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게 다시 B림프구로 주면은 체액성 면역 반응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 니은 지금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세포이므로 B림프구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수에서 응수된다. 맞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35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A는 세포성 면역, 세포독성 T림프가 나왔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 맞고 B는 지금 항체 나왔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 맞습니다. 니은 T림프구와 B림프구에 의한 면역을 2차 면역이라고 한다. 2차 면역은 2차 면역이 아니라 2차 방어에 해당하겠죠. 2차 면역은 그래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걸 2차 면역이라고 하죠. 이런 이유로는 기억세포를 주입받았거나 혹은 한 번 항원이 재침입하고 두 번째 재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디귿 보조 T림프구의 자극으로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자,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일은 없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일은 있어도 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되는 것은 없고 형질세포는 단지 그냥 항체가 생성하는 세포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번의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각각 골수세포, 기억세포,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 형질세포 중 하나이다.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는 형질세포이고 같이 분화되는 것은 기억세포이고 저기 위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은 세포독성 T림프구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골수세포에서 나왔겠죠. 림프구들이. 그 다음에 촉진해주는 역할은 보조 T림프구입니다. 기억세포는 디귿이다. 맞고 리을은 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 보조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할 수 있냐고 지금 했습니다. 자, 보조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촉진도 해주고 다음 세포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대식세포에 이렇게 달린 이 항원의 조각 혹은 항원들을 인식하는 역할을 보조 T림프구가 하기 때문이죠. 인식해야지 뭐 촉진을 해주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맞는 보게 되겠고
지금 항체는 세포성 면역에 관여한다.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미음이 형주세포. 형주세포는 면역 혈청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혈청에 들어있는 성분 아니었죠? 아까 말했듯이 혈청은 이렇게 원심들이 돌렸을 때 위에 뜨는 애들이기 때문에 세포는 가라앉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N의 생리실겸수를 2에 x를 주사하고 일주일 후 1과 2에서 각각 x에 대한 항체 농도를 측정한다. 자, 원에는 식염수를 넣었으니까 항체 농도가 측정될 수 없겠죠. 그래서 0입니다. 2는 조금 있고 다 1과 2에서 각각 림프구를 분리한다. 림프구 기억을 3에게 림프구 니은을 4에게 주사한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다에서 분리한 1과 2의 림프구 중 하나이다. 3와 4에 각각 x를 주사하고 일주일 후 3와 4에서 각각 x에 대한 항체 농도를 측정한다. 자, 항체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2에서 가져온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래서 기억이 2 거고 니은이 1 거에서 가져왔겠다. 2차 면역 반응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차 면역 덕분에 항체가 굉장히 많이 동시에 빠르게 증가한 것이겠습니다.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기억 나의 2에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생성되었죠. 니은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다. 그죠? 기억세포가 있다면 기억과 같은 똑같이 2차 면역 이렇게 되겠죠. 지금 마의 3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정확히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차 면역 반응이고 이게 2차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게 이 항원 X를 2회에 걸쳐 주사합니다. 일주일 후 나의 A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B에게 주사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의 B에게 X를 1차 주사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또 X를 2차 주사합니다. 혈중 항체 농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주사할 때마다 증가를 하네요. 오는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혈청을 줬기 때문에 이 기억에는 기억세포가 아니라 항체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항체까지 가려면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무조건 거쳐야 하죠.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죠.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따라서 41번의 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식세포는 세포 밖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해 세균을 제거한다. 소화효소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냥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죠. 식균 작용. 그래서 그냥 세균을 말 그대로 먹는 세균, 균을 먹는다. 그래서 식균 작용이라고 하죠. 효소 세포이기 때문에 효소는 가지고 있겠지만 뭐 소화효소를 이용해서 세포를 소화한다거나 뭐 세균을 그런 방식으로 화학적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항체는 항원의 응집이나 침전을 유도하여 식세포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맞는 말이죠. 항원의 응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체의 작용이고 이제 침전도 이제 응집한 다음에 침전을 하겠고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도와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조금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식세포 작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따로 학교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안 나올 것 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피부와 점막은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해당하고 염증 반응은 특이적 방어 작용을 한다. 둘 다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죠. 따라서 답은 1번 니은입니다. 자,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알레르기가 일어난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비만세포에서 분비된 히스타민 등의 물질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된다. 그렇죠?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A는 이전에 꽃가루에 노출된 적이 없다. 지금 비만세포에서 꽃가루 자, 이건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이전에 노출된 적이 있냐라는 지금 질문인데 여기 보면 항체가 있죠. 지금 히스타민 단계이기 때문에 비특이적 단계인데 항체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어떤 꽃가루에 대해서 노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항체는 비만세포와 항원항체 반응을 한다.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이 항체는 비만세포와 항원항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디귿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방출을 억제하면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맞는 보기죠. 히스타민 방출로 인해서 두드러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성 세균 A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A로부터 두 종류의 물질 기억과 니은을 얻는다. 5마디를 준비한다. 생존 여부, 항체 생성 여부. 자, 1에서 혈청 A를 2에서 혈청 B를 얻는다. 지금 둘 다 살았네요. 세균 A만 넣었을 때는 죽었고 그 다음에 2에게서는 항체가 또 생성되었습니다. 표와 같이 주사액을 4와 5에게 주사하고 1일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자, 5 같은 경우는 살았고 이 같은 경우는 죽었습니다. 자, 근데 2에게서 혈청 B고 5에게서 혈청 A겠죠. 자, 그러면 혈청 B에는 이 세균 A와 같이 들어왔을 때 혹은 세균 A와 A에 대해서 좀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생쥐 5가 생쥐 5가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B, 혈청 B에는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다이2에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즉 항체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디귿 마의 5에서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혈청 그냥 세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도 같이 들어와서 그냥 단지 세균에 저항해서 대항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 이유는 특이적 면역 반응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항체가 들어와서 항체의 주입으로 인해 살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었고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적혈구 세포막 표면에는 응집원이 있다. 맞죠? 응집소라고 하면 틀리겠죠?
2번 혈액형 판자는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이다. 그쵸? A와 알파, B와 베타. D가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쵸? 리을 RH 응집소는 RH 응집원이 들어와야지 생성된다. 그쵸? RH 혈액형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5번 RH-는 RH 플러스에게 다량 수혈이 가능하다. 다량 수혈이 가능하다. 자, RH 플러스에게 소량 수혈만 가능하죠. 다량 수혈은 3번처럼 같은 혈액형끼리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48번에 5번입니다. 참고로 이제 RH-형 같은 경우에는 RH 응집원이 원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이제 RH 응집소가 없죠. 따라서 RH 플러스에게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RH-가 RH 플러스에게 소량 수혈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은 영의 혈액을 철수의 혈액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영의 혈액에는 그러면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가 있겠습니다. 즉 결국 A가 있겠고, 응집소 기역은 알파일 것이고 응집소 니은은 베타일 것이고 철수의 저 결과에는 B가 있겠네요. 그럼 철수는 B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는 응집원 A를 가진다. 맞고 영의를 철수에게 수혈할 수 없죠. A형이 B형에게 불가능하죠. 디귿 철수의 혈액에는 응집소 기역과 니은이 모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역입니다.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소 기역과 니은을 모두 가지는 거, 알파와 베타 혹은 베타와 알파를 모두 가지는 것은 O형이죠. 따라서 이 100명에서 19명 빼면 81명의 학생들이 A형, B형, AB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응집소 기역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B형과 O형이 있겠고, 얘는 그러면 A형과 O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더하면 A형, B형, O형 곱하기 2명이 103명인데 5형 곱하기 2명은 19 곱하기 2죠. 그러면 A형과 플러스 B형의 값은 103에서 38을 뺀 경우겠죠. 따라서 65명이 A형과 B형의 합만큼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형을 또 구할 수 있겠죠. 100 빼기 19 빼기 65는 65와 19를 더하면 84이니까 100 빼기 84는 16. 그래서 기역 A형의 학생인 수는 16명이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항 A혈청 알파와 항 B혈청 베타 중 한 개에만 응집 반응을 하는 학생의 수 A 플러스 B죠. 65명이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디귿 O형의 혈장과 섞었을 때 O형의 혈장에는 알파와 베타가 있겠죠. 혈장 또는 혈청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혈구를 가진 학생의 수는 A형, B형, AB형이겠죠. 그럼 100에서 O형 거 19을 빼면 81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51번의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뭐라 할까요?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RH식 혈액형의 판정 과정을 표는 사람 1과 2의 RH식 혈액형 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RH 응집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RH-형인 사람의 혈액에는 RH 응집소가 없다. 그쵸?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과 2는 ABO식 혈액형이 서로 같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받은 적이 없다. 자, 기억. 일반적으로 사람 2의 혈액을 1에게 수혈하지 않는다. 자, RH 혈청에 응집되었으니까 적혈구에 RH 응집1이 있다는 것이니까 RH 플러스고 얘가 RH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기억처럼 마이너스가 플러스에게 소량 수혈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플러스가 마이너스에게 소량 수혈해 주는 경우는 없죠. 거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과 사람 수혈하지 않는다니까 맞는 보기 되겠죠. 얘는 기억 어디 있나요? 기억 여기 있네요. 기억과 사람 2가 가진 응집원 중에는 서로 공통적인 것이 있다. 사람 2가 가진 응집원이기 때문에 RH 플러스가 있냐고 묻는 것이죠. 자, 붉은 털 원숭이가 여기도 RH 응집원이 있네요. 그래서 이 적혈구를 토끼에게 주사했으니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은에 RH 응집원이 있다. 니은 토끼의 혈청. 혈청에는 응집원이 없죠. 응집소가 있을 수 있겠죠. 혈청에는 이렇게 했을 때 가라앉는 것이 응집원, 위가 응집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3번의 이제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된다. 지금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비림부구이죠. 기억은.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된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은 형질세포이다. 또 맞는 보기이죠. 디귿. X가 체내에 2차 침입하면 니은이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자,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계속 이렇게 틀린 게 나오죠. 형질이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2회 주사하였다. 그림은 X에서 A와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동물 X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었고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간 1에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2차 주사를 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니은 구간 2에서 B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항체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디귿 2차 주사 후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2차, 1차,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A에게 X를 주사하고 B에게 Y를 주사한다.
주사한 이 항원 X와 Y가 생지의 면역 반응에 의해 제거된 후 A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C에게 주사하고 B에서 Y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D에게 주사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C와 D에게 동일한 항원을 주사한다. 주사한 항원은 X와 Y 중 하나이다. C와 D에게 항원을 주사한 후 주사한 항원에 대한 항체의 농도 변화는 그림과 같다. A와 B는 C와 D 중 하나이다. 자, 이렇게 새로운 생쥐인 C와 D에게 어떤 항원을 주사했을 때 서로 다른 그래프가 일어나고 이렇게 큰 그래프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억세포의 존재 유무 때문에 2차 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C와 D 입장에서는 항원이 첫 번째 들어왔음에도 이렇게 큰 그래프가 존재한다면 다른 상대적으로 2차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D가 되겠고 B가 C가 되겠습니다. 기억 B는 C이다 맞고 니은 니은은 항원 X이다. 자, 니은 항원 X가 아니라 Y죠. 지금 D가 2차 면역이 일어나게 하려면 Y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항원 Y가 주사되어야 이런 큰 그래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귿 기억에는 혈청이죠. X에 대한 형질세포가 또 혈청이 존재한다. 또 비슷한 레퍼토리로 틀렸습니다. 형질세포는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에 가벼운 것인 혈청에는 형질세포가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61번의 답은 1번 기억입니다.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어떤 사람이 세균 P에 감염되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는 이 사람이 세균 P에 감염된 후 시간에 따른 체내에 존재하는 세균 P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구간 1에서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지금 구간 1에서 조금 줄어들었죠? 그 말은 방어작용이 1차 방어작용, 즉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구간 2는 지금 또 줄어드는 단계네요.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줄어들겠죠. 티귿 구간 3에서 기억세포는 세균 B에 대한 항체를 생산한다. 기억세포는 항체를 생산하지 못하죠. 그래서 63번의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X에 B를 Y에 1차 주사하고 일정 시간 뒤에 A를 X에 B를 Y에 2차 주사하였다. 그림은 X의 A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와 Y에서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X 거고 이게 Y 거네요. A를 1차 주사한 후 X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생성되었다. B를 1차 주사한 후 Y에서 B에 대한 형질세포는 생성되었고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다. 이 말은 다음에 2차 주사할 때 2차 면역 그래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지만 형질세포는 생성되었기 때문에 항체는 생성되어서 이 항원을 잘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A에 대한 X의 방어작용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당연히 맞겠죠. 항체가 일어났으니까, 항체가 발생하였으니까. 니은
구간 1에서 XA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자꾸 형질이 기억세포로 분화된다는 말 안 되는 보기를 자꾸 넣는 이유는 이게 학생들이 잘 알아도 시험이라는 조건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디귿 B를 2차 주사였을 때 Y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아니죠. 이는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자, 66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시험 나올까요? 항A 혈청은 알파 항A 혈청은 파란색, 베타 B 혈청은 노란색, 그 다음에 항 RH 혈청은 무색이라고 해서 항 A 혈청은 파란색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B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받은 것이 보조 T 림프구이겠죠. 그리고 B 림프구로 이어지겠습니다. 가에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1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1차 방어 작용이죠. 1차 면역 반응이 나오려면 항체가 있어야 됩니다. 즉, 특이적 방어 작용까지 가야 그것이 끝나야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 보기네요. 니은 기어 보조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되었다. 보조가 붙어도 T이기 때문에 가슴샘에서 성숙되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난다. 항체를 이용하는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체액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되겠습니다.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 A 혈청과 알파와 섞으면 응집되는가? 이 중에서 얘는 A와 AB가 있겠고 아니오로는 O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바로 O형. 가를 어떤 문제로 해서 기억과 니은이 나눠줘야 합니다. 기억 디귿은 O형이다. 맞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A, B형에게 수혈할 수 있다. A형 가능하고 AB형도 가능하죠. 디귿 가가 혈액 내 응집소를 가지지 않는가? 라면 기억은 A형이다. 혈액 내에 응집소를 가지지 않는가? 얘하면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A형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죠.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혈액에는 ABO식 혈액형의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영희는 두 가지의 항체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 베타이므로 O형이고 철수는 A형 또는 B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영희의 혈액형은 O형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철수의 혈액은 영희에게 수혈할 수 있다. O형에게 수혈 받을 수만 있겠죠. 따라서 일단 답은 71번의 2번이고 3번 가는 응집원이고 나는 응집소이다. 맞죠. 다는 적혈구이다. 맞죠. 그래서 응집원, 적혈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와 마는 혈장이 있다.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항체는 가볍기 때문에 혈장 혹은 혈청에 떠서 다닐 수 있죠.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 RH 혈청을 생산하는 과정을 표는 항 RH 혈청을 사람 1과 2의 혈액과 섞었을 때
응집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1과 2는 모두 수혈을 받은 경험이 없고 다른 혈액에 노출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누구? 단 사람 1과 2의 A, B 오직 혈액형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 1 같은 경우에는 항 RH 혈청에 대해서 응집되었기 때문에 RH 플러스 2는 RH 마이너스 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2의 혈액에는 RH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틀렸고, 항 RH 혈청과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붉은 털 원숭이에는 RH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디귿, 1과 2의 혈액을 시험관에서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디귿이 애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조건에서 지금 1과 2는 모두 수혈받은 경험이 없고 다른 혈액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응집소가 없죠. RH-형 경우에 다른 혈액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 섞어도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2번의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마지막 7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만 응집된 나머지는 A형, 둘 다 응집되지 않은 경우는 철수는 O형, 여동생은 A, B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아버지의 혈액은 A형이다. 맞고, 니은 어머니와 철수의 혈장에는 공통된 응집소. 어머니다. 아버지, 어머니 몰라. 그 다음에 철수 O형, 여동생 A, B형. 이 B형이 나오려면 어머니에게 B가 있어야 되고 O형이 나오려면 둘 다 A오 B오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혈장에는 알파가 있겠고 철수의 혈장에는 알파와 베타 있으므로 공통된 집소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혈구 A와 여동생의 혈장 없네요.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따라서 답은 4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